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로 최근 남편과 이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직 백수인 남편의 바람을 알고도 용서해줬고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음에도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서인데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울며 매달리게 만든 일이 있어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나 자리 알아봐 달라고 말했어? 당신 일자리 구하는 거 힘들어 보이길래 말이나 해본 거야. 가게가 크니까 일손 하나 더 필요하기도 했고. 이런 문제로 나 동정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 이게 자꾸 하늘 같은 남편 말을 안 듣고 멋대로 설쳐대? 나는 당신 생각해서 얘기 꺼냈던 거야. 당신이 이렇게 싫어하는 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얘기도 안 꺼낼게. 나는 말이지 내가 알아서 직장 구하겠다고 했으면은 알아서 직장 구할 거야. 네가 이렇게 참견 안 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왜 자꾸 사람이 말을 한번 할 때 못 알아먹고 짜증나게 만들지?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빠한테 말했던 거 다 취소할 테니까 화 풀어라, 응?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발생하면 내가 그때 너 가만 안 둔다고 경고했지. 미안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콧대만 높던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이라곤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던 남편이었지만 결혼한 지 1년이 다 지나도록 무직 백수 신세로만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는 모습에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맞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반대한 결혼을 고집부려서 했기 때문에 친정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얘기할 수도 없었는데요. 태호 씨는 직장도 안 다니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자존심이 셋이다니? 나 같으면 식당 직원이라도 시켜주겠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겠다. 원래 그 사람이 자존심 빼면 시체인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도 말하고 다녀. 남자답고 또 마초적이고 이런 거 엄청 신경 쓰고 챙기려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가부장 끝판왕이라 이거네. 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식당 일하고 돈도 버는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남편이 집안일 하나도 안 한다는 건 좀 심하지 않냐? 너도 한번 말을 해봐. 가사 분담하자고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애초에 결혼할 때 약속했던 게 집안일은 일체 내가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인제 와서 어떻게 말을 해. 야, 그러면은 네 남편이 평생 집안일 안 하고 계속 백수로 지내는데도 너 혼자 집안일 하겠다는 얘기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상황이 되면은 뭐라도 말하게 되지 않을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계집애야. 지금 네 남편한테 따져야 할 타이밍이라고. 그래도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 중이고 합격만 하면 나 호강시켜 주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야,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한 게 벌써 몇 년이냐? 너희 사귄 게 벌써 3년은 넘었으니까 공부한 기간만 해도 얼마냐고. 그동안 농땡이 안 부리고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했어도 이미 붙었겠네. 남편은 무직 백수에 저 혼자 집안일과 일을 맡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는 이런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남편에게 집안일의 분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철저하게 집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남편이었죠. 일을 하고 고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도 밀린 설거지며 청소며 빨래도 해야 하는 생활이 많이 지쳤지만 이런 제 모습을 감사해야 하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님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얘, 나 김장할 게 많이 생겨서 그런데 너 와서 내 김장 좀 도와주거라. 태우한테 듣자 하니 휴가라면서. 어차피 집에서 할 것도 없잖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은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집에서 푹 쉬려고 휴가 받았던 건데요. 그래서 내가 배추 30포기 넘게 사놨는데 이 많은 양을 나 혼자 다 처리하란 말이냐? 혼자 하기 좀 힘드시면 그이라도 보내서 도와드릴까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하루하루가 바쁜 애를 지금 김치나 담그게 하겠다는 거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몸이 많이 안 좋고 오늘은 힘이 드네요. 다른 날이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은 제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어떤 시간이라도 달려갔어야 했어.
그런데 너는 지금 거리도 가깝고 시간도 적당할 때 불렀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니? 그리고 몸이 아픈 것도 따지고 보면 네가 게을러서 생긴 일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게을러서 병이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저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재료 준비며 일이며 했다가 저녁 늦게 퇴근해서 설거지며 청소도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생색내는 것만 봐도 얼마나 평상시에 게으른지 알겠구나. 너는 그거 꼴랑이라고 아프다, 힘들다 하는데 나는 칼바람 몰아치는 겨울에 손빨래 하던 사람이다. 어머님 세대랑 제 세대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핑계나 대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다. 평상시에도 우리 아들 얼마나 눈치 줄지 눈에 아주 훤하구나. 애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집을 따로 장만해 주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이가 돈 안 벌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신혼집 월세, 대출, 생활비 등으로 자금이 아주 빠듯해요. 그이 공부하겠다고 집 따로 장만하는 것도 많이 낭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 학원 강의 듣는 인근에 독서실도 정기권으로 끊어서 잘만 쓰고 있고요. 것 봐라. 집에서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너 배려해서 밖에 나가주잖니. 그것만 봐도 걔가 얼마나 묻어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인지 모르겠니? 어찌된 애가 감사할 줄을 몰라?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제가 기본도 못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몹쓸 며느리처럼 느껴만 졌는데요. 헌신해도 비난으로 돌아오니 몸을 떠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도 이런 제 생각이 좋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그래, 잘 생각했어, 계집애야. 네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지고만 사는지, 그동안 얼마나 갑갑했는지 알아? 돈도 네가 다 벌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면 대체 네 남편은 하는 게 뭐냐고. 이제 나 남편한테 더는 참지만 않고 지낼 거야. 남편 공부야 배려하겠지만 집안일 안 하면 용돈도 안 줄 거고 자기가 어지른 건 자기가 치우게 하려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시어머니랑 남편 둘 다 쪼아대니까 나는 내가 잘못하고만 있는 줄 알았어. 만약에 남편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은 해놓았고? 그 문제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닥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아니지, 바보야. 남편이 반박하고 나서는데 괜히 거기서 할 말 생각도 안 해놨다가 기선이라도 제압당하면 어쩌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최소한 남편이랑 이혼하겠다.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말이 되지.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각오 아니고서는 네 고집불통 남편이랑 시어머니 못 이겨먹어. 안 그래도 너무 힘든 날마다 떠올리는 단어가 이혼이기는 해. 생각해보면 남편이랑 나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겠다. 할라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나 싶어서. 그럴 각오라면 걱정 없겠다. 남편한테 잘 얘기해보고 집안일 잘 분담하길 바랄게. 아니, 집안일 분담이 아니라 남편한테 아예 확 맡겨버려. 맘 같아서는 그러고 싶기는 한데 남편이 말을 들으려고 할지는 모르겠다. 안 들으면 또 어때? 어차피 너 이혼할 각오도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버리면 그만이지. 고마워. 네 말 들으니까 많이 위로되고 용기가 난다. 남편이며 시어머니 문제로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의 격려를 받은 저는 용기 백배하여 남편에게 집안일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거절한다면 그동안 혼자 가사노동한 것까지를 포함해 위자료에 포함할 각오도 되어 있었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일찍 집에 갔는데 웬걸 남편은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면서 아예 푹 빠져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제가 가게 일이며 집안일로 고생하는데 게임이나 하고 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헤드셋을 벗기고 컴퓨터를 끈 뒤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야, 너 미쳤어? 내가 잠깐 머리 식히려고 게임을 한 건데 그 사정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나는 당신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입술에 물집 잡힐 때까지 고생하면서도 아쉬운 소리 한 번을 안 했어. 헤드셋 끼고 게임을 하는 포즈가 하루 이틀이 아니던데 나 없을 때 얼마나 신나게 놀아댔을지 감이 오네.
딱 하루만 게임을 한 게 전부라니까. 이게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래? 저번에 핸드폰 결제 이상한 걸로 몇십만 원 빠져나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답이 나오네. 게임 아이템 핸드폰 요금으로 결제해서 그런 거였나 보네.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길래 50만 원으로 올려줬더니 게임 아이템까지 사? 당신 진짜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다는 사람 맞아? 아니, 공부하다 보면 머리를 식힐 때도 있어야 할 거 아냐? 사람이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 어떻게 24시간 내내 공부만 하겠냐? 안 그래? 나는 그동안 당신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믿고 헌신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배신할 줄은 전혀 몰랐네. 앞으로 공부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니까 무조건 집안일 도와. 안 그러면 한 달 용돈도 없을 테니까. 알겠어? 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 같자는 소리야. 내가 집안일을 왜 하는데? 이게 건수 하나 잡았다고 아주 남편을 이겨 먹으려 드네? 그럼 이혼하든가. 당신이랑 나랑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겠다. 뭐? 이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나 곧 공무원 시험도 합격할 거고 이제 팔자 좀 필 수 있을 텐데. 아니, 어차피 당신 시험 합격도 못할 것 같고 합격해봤자 지금보다 더 자존심만 강해져서 아내 힘들게 하겠지. 그 꼴 보느니 차라리 지금 갈라서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네.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것처럼 헌신해봤자 비난만 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여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자. 내가 그럼 집안일이라도 하면 화 풀리는 거야? 아니, 난 이미 결혼 생활 끝내기로 마음먹었다니까? 다 끝난 마당에 붙잡지 말고 진즉에 잘하지 그랬어? 여보,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일단 화 좀 풀고 진정부터 하자. 응? 남편의 말에도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던 저는 친정에 가서 상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요. 식당 일을 돕고 마치면 부모님의 집에서 자는 일이 일주일 정도 지나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여보, 내가 내 방 청소해놨으니까 이것 좀 확인해봐. 당신 말대로 내가 어지른 건 내가 다 치워놨어. 센스 없게 내가 치우란 것만 딱 치워놨네? 그리고 창틀 같은 데에는 먼지가 고스란히 보일 것 같은데? 보이는 데만 깨끗하게 치운다고 청소가 아니라고 당신이 말한 적 있지 않았었나? 이만하면 내 나름은 많이 노력했잖아. 100점은 못 되더라도 60점 정도는 되니까 그걸로 만족해주라. 처음인데 과락 면제 점수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청소한 것에 수십 배는 되는 청소를 매일 했어. 그것도 심지어 가게 일 마치고 피로에 찌들어 있을 때. 그거 생각하면 당신이 지금 과락이니 뭐니 할 때야? 듣고 보니 그런 거 같기는 하네. 내가 그거 다 깨끗하게 인정할 테니까 이혼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응? 너도 그냥 홧김에 해본 소리잖아. 그치? 미안한데 나 홧김에 꺼낸 소리 아니거든? 진심으로 말한 거고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당신은 그냥 받아들이기나 해. 여보, 나 정말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화내지 말고 일단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자. 내 문제의 원인이 당신이랑 어머님인데 어떻게 문제가 원만하게 끝내겠어. 진짜 이럴 거야? 나 진짜 정색하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릴래? 백수로 지낸 날이 얼마인데 겨우 자기 방 한 번 치웠다고 의기양양해하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더더욱 이혼의 결심이 확고해지고 있었는데 얼마 뒤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너 이거 사. 제정신이니? 공부하는 남편 내조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방 청소를 시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방 청소를 시키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새 또 남편이 일러 바쳤나 보네요. 남자다운 척은 다 하더니 어쩜 이런 문제는 어머님께 꼭 알리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착해서 네가 간신히 목숨 건사한 줄을 알아라. 지금이 조선시대였으면 너 곤장 맞고 주리까지 트일 일이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놀고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다가 저한테 걸린 이야기는 안 했나 보네요. 돈도 없는 게 놀고 먹으면서 마누라 등쳐먹었으면 조선시대라도 제가 아니라 남편이 줄이 틀리지 않을까요? 너 유서 깊은 우리 진가 집안을 뭐로 보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냐? 정말 집안 어른들 다 불러서 혼쭐을 내줘야 정신 차리겠니? 몰라, 이 미친 아줌마야. 뭐? 미친 아줌마? 이게 진짜 미쳐서. 지금 당장 내 앞으로 튀어와서 무릎 꿇어.
안 그러면 양가 집안한테 다 알려서 너 혼쭐을 내줄 테니까. 내가 가긴 왜 가? 미친 아줌마야. 댁이 오든가. 이게 보자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 그러니까 어른 대접해줄 때 좋게 말을 하지 그랬어. 헌신하고 고생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미친년이라고 욕하는 시모. 나도 싫어. 깔끔하게 이혼하면 될 일인데 뭔 집안 어른을 부르니 많이 난리질이야? 너 정말로 후회하지 않겠니?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공무원 되기라도 하면 넌 그때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몇 년 넘도록 공무원 공부한답시고 게임이나 하는 인간이 잘도 그러겠네. 댁이랑 댁 아들 용돈으로 들어간 돈만 모았어도 집 한 채는 샀어. 댁이야말로 다달이 나한테 받던 용돈이며 부모님이 식당에서 한 요리며 반찬이며 못 얻어먹을 텐데 괜찮아? 손익 계산을 해보면 누가 더 손해인지 답이 안 나오나 봐? 좋아.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난 너 같은 거 빌어도 다시는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을 거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앞으로는 남처럼 살자꾸나. 나중에 매달리지나 마. 그래도 안 받아줄 거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한테 매달릴 일은 없을 거다. 앞으로 사람 운명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기나 하거라. 시어머니에게 통쾌하게 할 말 다 뱉어버린 저는 일사천리로 이혼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장에는 화가 난 시어머니도 있고 본인도 기분이 상해서인지 이혼 도장을 시원하게 찍고 위자료도 내놓던 남편. 얼마 지나지 않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며 재결합을 하자고 요청을 해오고 시어머니 역시도 한 번만 넘어가자는 식으로 매달리고 있는데요. 이혼하고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헌신을 해왔는지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제 빈자리로 인해 괴로워하지만 제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그런 인간들에게 되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얼른 답장해! 얼른!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은 무슨 2달이나 연락도 안 하고 말이야. 네? 내가 아니지. 아직 우리 집안 며느리라는 생각이 없구나?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연락을 했으면 뭐라고 있었든 바로 답장부터 했어야지. 그게 며느리로서의 도리야. 알겠으면 다음부터 주의해라. 아니,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내 얘기 끝까지 들어. 네, 말씀하세요. 일단 며칠 전에 너희가 이사 간 곳 가봤다. 이사 간 곳이라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아주 개판이더라. 온 집안에 빨래도 안 한 옷들이 널브러져 있질 않나. 설거지도 쌓여있고 쓰레기도 분리수거도 하나도 안 해놓고 테이블 위에는 다 마신 맥주 캔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만. 내 새끼는 술 안 마시는데 네가 그렇게 해놓은 거지? 아니, 저도 술 못 마시는 체질이에요. 끼어들지 말랬지? 죄송해요. 게다가 먼지가 엄청난 거 보니까 청소기도 한 번을 안 돌리는 것 같더라. 네가 집안일이랑 회사일 병행할 수 있다고 하길래 결혼 후에도 일하라고 눈 감아준 건데 네 남편도 제대로 못 챙길 것 같으면 일 때려쳐. 여자는 그냥 결혼 후에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말씀 다 끝나셨나요? 뭐?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 대꾸할 생각 마라. 저희 이미 이혼했는데요? 그건 나도 알아. 네? 알고 계시는데 왜 시어머니네 며느리네 하시는 거예요? 그야 당연하지. 잘 들어.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이상은 너는 진우의 아내고 우리 집안 며느리인 거야.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시어머니도 어려운 줄 알고 공손히 모셔야 되는 거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다 엉터리인 거 알고 계세요? 이혼했다는 건 이미 타인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게 된 이상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챙기고 말고 할 게 아니죠. 어머? 이게 어디서 자꾸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이건 말대꾸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딜 봐서. 한 번 더 말하는데 남편도 제대로 못 챙기는 건 아내로서 문제가 있는 거야. 회사랑 집안일이랑 둘 다 제대로 소화 못할 거면 얼른 때려치우든가 해. 내가 확 그냥 니네 회사 가서 자르라고 한마디 해주리? 그러지 마세요. 물론 가족도 아닌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퇴직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직장에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싫으면 알아서 그만둬. 일을 그만두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뭐 우리 진우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네가 아내로서 부족해서 그런 것일 뿐이야. 원래 아내가 생활비 야무지게 잘 관리해서 집안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전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언제까지 그 소리 할래?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그게 집안일을 대충 해도 되는 이유가 되진 않아. 어느 쪽이 되었든 저는 지금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어요. 뭐? 이혼 후에 바로 지방 발령 나서 이사 갔어요. 어머? 어딜 건방지게 남편을 두고 혼자 지방을 가? 아니, 저는 이제 진우 씨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당장 그만두고 들어와. 네? 내가 유예기간은 줄게. 보통 퇴사할 때까지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기다려줄게. 그동안에는 내가 진우 돌보고 있으마. 그러니 너는 얼른 퇴사하고 진우 있는 곳으로 돌아와라. 이혼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 소리 이제 그만해. 아니, 그만하래도. 오랜만이야. 잠깐 괜찮아? 뭐야. 오랜만이네. 이혼했는데 연락해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우리 사이가 뭐 나빠서 이혼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 애인이 생겼으면 몰라도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고마워. 그래서 무슨 일인데? 너희 어머니 일로 연락했어. 엄마? 엄마가 또 뭐 사고 쳤어? 아니, 뭔가 사고 치신 건 아닌데 얘기가 안 통해. 무슨 얘기? 요약하자면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우리 집 며느리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진우 챙겨줘라. 회사랑 집안일 병행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라고 하셔. 뭐? 그래서 너 뭐라고 답했는데?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남남이고 지금은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라고 답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라고 하시더라?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엄마 말 안 통하는 건 여전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너 보고 내 새끼라고 하시더라? 와, 제발 진짜. 미안.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들었나 보네. 아니, 실은 우리가 이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우리 부모님도 별거하게 됐거든. 그랬어? 그 후로 엄마가 나한테 평소보다 더 간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어서 일주일 전에 야밤중에 엄마 몰래 본가를 나왔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우리가 이혼한 원인도 엄마잖아. 이혼하면 너한테 안 그러겠지 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나 봐. 나는 괜찮아. 실은 꽤 먼 곳으로 발령 났거든. 적어도 여기까지 찾아오거나 할 걱정은 없으니까.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근데 오히려 그쪽이 문제 아닐까? 나? 너희 어머니가 내가 못 챙겨준다는 걸 아시고는 본인이 직접 돌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계셔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야? 에? 난 알려준 적 없어. 그래? 어제 연락했던 내용으로는 이미 집 안까지 들어가서 다 보신 것 같던데? 어디서 주소가 새서 네가 집에 없는 동안에 들어가셨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확신하는 거야? 나 이거 며칠 전에 이직했거든. 그래서 지금은 기숙사에서 살아. 외부인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허가를 안 받으면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 거리도 본가에서 멀기 때문에 여기로 왔을 리는 없어. 그렇구나. 뭐지? 내 말이. 뭐 상관없어. 나한테 피해간 건 아니니까. 괜찮은 거야? 내 입장에서는 이제 본가로 돌아갈 생각이 없거든. 그리고 카톡도 거의 읽지도 않고 있고 조만간 차단할까 싶어. 엄마가 뭘 어쩌고 다니든 내 알 바 아니야. 그냥 신경 끄려고. 너도 맘 편하게 차단해버리는 게 나을걸? 나는 그나마 자식이라서 그럴 수 없어도 넌 아예 남남인 사이인데 굳이 연락할 필요도 없잖아. 하긴 혹시 몰라서 그래도 그냥 두고 있었는데 대충 지켜보다가 나도 그냥 차단하던가 해야겠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난 그럼 슬슬 씻으러 가볼게. 고마웠어. 잘 자. 잘 자. 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 무슨 일이세요? 진우방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들어오더만. 그러고는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러더니 이번엔 또 중년 남자가 들어와서는 둘이서 싸우기 시작하길래 나한테까지 뭐라고 하길래 일단 화장실에 들어와 숨었는데 이게 대체 뭐냐고. 저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진우 씨랑은 전혀 상관없는 집 아니에요? 뭐? 지금 어디에 계세요? A동에 있는 빌라인데? 거기 혹시 화재빌라 아니에요? 그래, 맞아. 거기 202호. 네가 내 새끼 제대로 안 챙겨서 내가 대신 청소라도 해주려고 여기 온 거야. 너희 여기 살고 있는 거 맞지?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식기 보니까 딱 2명분이더만.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래? 저기 그 집은 제가 이혼 직후에 열흘 정도 묵다 나간 저희 삼촌 댁이에요. 삼촌? 근데 삼촌이 1달 반 전에 그 집을 팔고 이사 가셔서 지금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니? 이 집 주소가 진우 방에 있던데? 책상 안에 메모가 쓰여 있더만. 제가 진우 씨한테 알려줬던 걸 그냥 메모해 놓은 거 아닐까요? 뭐? 시댁에서 나온 후에 제가 두고 간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진우 씨가 택배로 붙여주기로 해서 며칠까지 여기서 지낼 거니까 보내달라고 말해놨었거든요. 아마 그러고 나서 메모를 버린다는 걸 깜빡했나 보죠. 그게 무슨 소리야? 주소를 남겨두고 간 줄 알아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쫓아가지는 않았던 건데? 그럼 지금 진우는 어딘데? 글쎄요. 말해! 저도 못 들었어요. 거짓말 말고 아내가 남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돼?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미 이혼했다니까요.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저희가 이혼하게 된 원인은 어머님이에요. 뭐? 나? 진우 씨는 예전부터 어머님이 간섭하는 걸 싫어했었고 결혼한 후에는 저를 마치 진우 씨 전담 하녀 취급하시는 바람에 진우 씨가 그게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어? 그래서 저희끼리 대화를 나눈 결과 이혼해서 서로 마음을 가볍게 하자고 결정이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엄마가 자기 새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잘못이야? 간섭이 너무 심하셨어요. 너무나도 심하게 과잉보호를 하셔서 부담스러워했다고요. 뭐라고? 근데 지금 괜찮으세요? 뭐? 지금 남의 집 화장실로 들어가셨다면서요. 어떡해? 지금 밖에서 경찰차 소리 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우선 그 집은 현재 같이 살면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문 잠그는 걸 깜빡하고 출근한 타이밍에 전 시어머니가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열쇠를 발견하고 멋대로 열쇠를 복사해놓고는 며칠에 한 번 생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있지도 않은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결국 그날 그 부부와 맞닥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별거 중이던 전 시아버지와 이혼하게 되었고 끔찍하게 사랑하던 아들의 행방도 모른 채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집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서 혼자 허름한 원룸에 들어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고 차단하기 직전에 온 카톡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연우씨 안녕하세요. A사의 유정숙입니다. 점심때는 감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야말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죠. A사와의 신규 계약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랑 연우씨 사이에 그렇게 딱딱하게 굴 거 없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계약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라도 있으세요? 지금은 일 얘기는 잠깐 접어둬요. 사적으로 연락하는 건데. 회사 영업시간은 끝났으니까요. 네, 그럼 무슨 일이세요? 이번 일요일에 난 하루 종일 한가한데 연우 씨는 어떤가 모르겠네. 일요일은 저희 회사도 휴일입니다. 그러면 연우 씨도 그날 쉰다는 소리네. 내가 역 근처에 완전 맛있는 맛집 아는데 괜찮으면 나랑 같이 갈까? 네? 제가요? 내가 연우 씨랑 가고 싶으니까 식사하고 백화점에서 느긋하게 쇼핑도 하고 밤에는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는 건 어때? 연우 씨, 프랑스 음식은 좋아해?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저랑 정숙 씨가 왜 일요일에 식사를 해야 되죠? 혹시 접대인가요? 어머, 무슨 말이야. 접대는 무슨? 데이트지, 데이트.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네? 원래는 연우 씨가 먼저 데이트 신청해줬으면 했는데 연우 씨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서준 거지. 그럼 일요일 11시에 역 앞에서 봐. 잠깐만요. 사귀는 사이라뇨. 저랑 정숙 씨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사랑의 시간은 상관없지. 그리고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연우 씨가 나한테 한눈에 반한 걸 느꼈거든.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정숙 씨한테 반했다뇨. 그럴 일 없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제가 고백한 것도 아니잖아요. 고백 같은 거 안 해도 난 다 알지. 나를 만난 그 순간 나한테 생긋 웃어줬잖아. 웃으면서 인사하는 건 사회생활에서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 얘기는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줬고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을 때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내 얼굴을 뜨거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으면서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얘기하죠. 어쩌다 손이 닿았을 때는 새빨개져서 부끄러워했잖아. 서류를 주고받을 때 그쪽이 갑자기 손가락을 걸어서 깜짝 놀란 것 뿐이에요. 마지막에는 서로 연락처도 교환했고 정숙 씨가 모르는 게 있으면 곤란하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행동 다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 아닙니다. 저는 평범하게 대응한 것 뿐이에요. 전부 정숙 씨가 착각하신 겁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다니까. 내가 남자 보는 눈이 높아서 그저 그런 측정이한테는 눈길도 안 주는데 연우 씨는 얼굴도 잘생겼고 연봉도 높고 전부 합격이니까 내가 사귀어준단 소리지? 그냥 착각일 뿐이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숙 씨는 저희 어머니 뻘이시잖아요. 이렇게 어린 사람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마음은 영원히 낭낭 18세거든? 괜찮아요. 요즘에는 나이차 많이 나는 커플도 드물지 않잖아. 제발 그만해주세요. 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도 있어서 정숙 씨랑 사귈 수 없습니다. 뭐? 너 지금 바람 피운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닥일지도 모르는 여자랑은 당장 헤어져. 내가 그딴 여자보다 훨씬 좋을 테니까 나랑 사겨. 싫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어머, 그런 말 해도 되겠어? 연우 씨 때문에 소중한 거래처를 잃으면 어쩌려고? 무슨 뜻이죠? 나랑 사귀어주지 않으면 거래는 없던 일로 한단 소리지. 자칫하면 해고당할지도 모르고. 어떡할래, 연우 씨?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나올 것을. 좋은 대답 기다리고 있을게. 잘생긴 우리 자기. 아니, 연우 씨,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안녕하세요, 정숙 씨. 뭐 궁금한 점이라도 있으세요? 이번 거래를 백지로 돌린다니 무슨 말이야? 오늘 출근했더니 갑자기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났다고. 연우 씨가 무슨 짓 한 거지? 상사한테 어제 일을 보고 드린 것뿐입니다. A사에서 제가 A사 직원과 교제해야 한다는 거래 조건을 내놨고 거절하면 거래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절대로 교제할 생각이 없으니 만약 거래 때문에 제가 희생해야 한다면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사가 그럼 몰상식한 회사랑 손잡을 수 없다며 화를 내시더니 결국 이번 거래는 백지로 돌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제가 어제 일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잠깐만! 그건 나랑 사귈지 말지 대답하겠다는 말 아니었어? 당연히 거래에 대한 답이었죠. 그 제안은 몇 번이나 거절했으니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중요한 거래를 그르치면 어떡해? 곤란한 건 연우 씨네 회사잖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애초에 이 거래는 A사에서 먼저 부탁한 건입니다. 계약을 할지 말지 주도권은 저희 회사에 있죠. 다행히 B사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요청해서 A사와의 거래가 파기되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안 사귀어준다고 거래를 파기하겠다니 그런 건 다 장난이지. 그냥 가볍게 농담한 거지 진짜로 협박한 건 아니라고. 그리고 계속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쪽을 A사의 대리인으로서 대했어요. 그래서 그쪽이 한 말도 A사의 의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말을 연장자한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자신의 입장을 늘 염두에 두고 신중히 발언하세요. 아니야! 그때는 회사 영업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사적인 대화였잖아. 회사랑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이었다고! 정숙 씨가 거래를 운운하며 협박한 순간부터 A사도 그 터무니없는 제안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요구를 하다니 A사는 저희 회사를 얕잡아 보고 있나 봐요. 그런 거 아니야, 연우 씨. 전부 오해야. 난 그냥 연우 씨가 솔직해지기를 바란 것뿐이야. 조금 강압적으로 대해서 기분 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연애 문제 회사를 끌어들이는 건 아니지. 부탁이니까 기분 좀 풀어, 응? 사장님이랑 상사한테는 작은 오해가 있었다고 말해줘. 안 그러면 나 진짜 해고당할지도 몰라. 정숙 씨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오늘 일로 저는 크게 트라우마가 남았거든요. 이건 엄연한 갑질이고 괴롭힘이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다 오해라고. 연우 씨, 부탁이니까 사장님한테 말씀 좀 잘 드려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응? 저희 회사는 앞으로 일절 A사와는 거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정은 제 개인적인 계정이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나 저희 회사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할 경우 업무방해로 경찰과 변호사를 찾을 생각이니
앞으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연우 씨, 나 좀 믿어줘. 자기를 향한 내 사랑은 진심이야. 내가 꼭 연우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응?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줘. 그만 좀 하세요. 불쾌합니다. 저는 당신같이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뭐? 싫다고? 네, 굉장히 싫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잠깐만! 그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 후 정숙 씨는 부모님과 A사 사장님이랑 함께 사죄를 하러 찾아왔지만 마지막까지 자기는 연우 씨의 애인이라고 난동을 피우다가 저희 상사를 때린 바람에 결국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저희 상사도 크게 화가 나서 A사랑 정숙 씨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정숙 씨의 부모님과 A사 사장님이 손이 발휘되도록 비셔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숙 씨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죠. 지금 정숙 씨는 징계해고를 당하고 본가로 끌려가 반감금된 상태로 위자료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답니다.